저는 제 소개를 안 해주셔갖고 제가 좀 소개를 저자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 경기노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처음 노회가 시작할 때 경기노회부터 시작했거든요. 동노회에 있을 때 그 노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보수교단에 있는 그런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보수교단에 소속한데 이런 걸 하니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숭실대학교에서 전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산학과를 개설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보이콧을 하면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돈과 관련된 은행에 가장 많은 선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요. 거기서 대학원에서 자율주행을 공부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신학대학원에 부르심을 받아서 총신대학원을 갔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15년 하고 14년 한 6개월 정도 하고 성도들과 잘 헤어졌습니다. 제가 왜 헤어졌냐면 미래학을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생이죠. 제 둘째가 둘째가 대학생인데 아이는 셋입니다. 셋째가 고3이고요. 늦둥이가 하나 있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직업을 한 5번 정도 변경해야 돼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딸은 5개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고민을 있으면서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개척한 지역 속에서 과연 내가 개척 처음 했던 것들을 다 완수했는가 했을 때 완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잘 얘기해서 제 2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코로나 전에 잘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합동 목사로 같이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렌드로서 약간 가다가 없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인공지능 사용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류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작년같이 센세이션하게 막 인공지능이 어떻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각 사회 영역 그리고 회사 영역들에 스며들려서 우리 일상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일반 사람들에겐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될 것이고 목회에 있어서는 많은 효율성과 시간을 갖게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없어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미래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최윤식 박사님 밑에서 제가 미래학을 전공했는데 어느 순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짠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것보단 당신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그렇죠. 그럼 해봐라 해서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제가 한 3년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작은 언어 모델 전 단계까지 제가 좀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에 이 부분 활용법을 좀 당신이 전면적으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목회자님과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보여드린 거고요. 다 들어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실 게 있는데 제가 세미나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챗GPT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보통 세미나를 하면 1시간 걸립니다. 예, 실습을 한번 해보려면 1시간을 걸려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했는데 대부분 혹시 지메일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절반 정도 되시죠? 네, 대부분 지메일을 안 쓰세요. 왜 지메일을 얘기하냐면 앱을 가입할 때 확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지메일을 쓰면.
근데 목사님들은 아직도 한 메일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연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이 많이 돼서 이제 갈아타셔야 됩니다. 지메일로. 그래서 지메일 잠깐 쓰시는 분들은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고요. 자, 처음부터 가입을 할 겁니다. 이제 핸드폰을 꺼내시고, 절 보지 마시고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 여러분 실습 한 번은 해보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써보지 않고 누가 카더라라는 통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이건 비판이 있고 거짓말하고. 아니 써보셨냐고 물으면 다 안 써보셨대. 아니 왜 카더라로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써보고 나서 안 써와도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안 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이미 정보를 통해서 써야 되고 말아야 될 거를 분명하게 우리 교회와 자신의 목회 입장에서 분명히 확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잘 해보시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핸드폰을 꺼내시고 1번 여기 검색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1번 검색. 제가 1번 해놨어요. 검색에다가 2번 지메일을 이렇게 치십시오. 지메일을. 다시 이렇게 내리시면 검색이 있어요. 이 검색을 못 찾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디지털 격차를 아직 못 다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격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하세요. 왜? 어차피 내가 은퇴하실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은퇴하시고 나서의 삶이 현재의 목회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목회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얘기해 드리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여기 지메일을 여기 선택하는 겁니다. 지메일 쓰시면 요게 나와요. 지메일 왼쪽. 이게 보이나요? 레이저 포인터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까? 네, 저 위에 보시면 보여요. 여기 지메일을 쓰십시오. 지메일을. 요걸 클릭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맞아요. 비밀번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자기가 개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비밀번호를 몰라요. 대부분 쓰시기만 하지. 그래서 지메일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겁니다. 자, 비밀번호는 아시는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나는 내가 지메일을 쓰는데 비밀번호를 아신다 하시는 분은 이걸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만 요거 세 번째 여기 메일 검색하면 여기 세 번째 여기 오른쪽 누르십시오. 그럼 네 번째 여기 다른 계정 추가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면 오케이. 제 얘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손을 들어 좀 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강의에서. 자, 1번 여기 검색에다가 지메일 치면 왼쪽에 여기 M이라는 게 나와요. 지메일. 그리고 나면 이게 아마 들어올 겁니다. 핸드폰은 전부 지메일과 동기화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오른쪽 3번을 누르시면 여기 저는 아이콘이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누르시면 이 상태가 나옵니다. 계정 관리라고. 근데 여기 다른 계정 여기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네.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 목사님들이 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해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자, 3번 누르고 4번 다른 계정 추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안 오신 분,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누르시고 다른 계정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계정 추가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뭐를 누르시냐면 여기 구글이라고 돼 있는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누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 구글이라고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요.
6번째는 그래서 계정 만들기 누르십시오.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 다음엔 기본 정보 연, 월, 일, 성별, 요건 4자리입니다. 내 생년월일 누르시고 성별까지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까지 누르시면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 요 화면이 보이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누르지 마시고요, 요까지 보이실 때까지. 제가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시면 왜 못하셨나 했더니 가입을 못하셔갖고 못 해보셨어요. 끝나고 나서도 아시는 분들은 어떠셨어요? 써보셨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가입이 안 됐어요, 목사님. 그래갖고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도 환멸을 제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 2번째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기독교 감리죠. 그렇죠? 기감이죠. 그쵸?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감리인데 기독교 감리 말고 또 뭐가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래요? 아, 하여튼 감리회를 2번 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메일 주소 만들기까지 오셨나요? 못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점잖해갖고 손을 안 드셔. 내가 알아. 그러고 나서 불평해. 뭐라고 불평했냐면, 오늘 강의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 아니, 정말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잘못하긴 한 거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4시간이면 빡빡해요. 보통 6시간을 하는데 제가 4시간을 오늘 아주 잘 깔끔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내 주소 만들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아무거나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또는 여기 위에 추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비슷하게 갖고 오셔서 요거를 눌러셔도 되는데 아이디를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쓰고 위에 375가 있어서 37555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이디 만드는 법과 비밀번호 만드는 패턴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강의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 부분들밖에 몰라. 그리고 똑같이 안 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 누르시고 뒤에다가 37555 이렇게 누르세요. 동일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해킹 안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름 넣으시고 37555 누르세요.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디는 해도 괜찮아요. 그 브라이언 3775는 안 들어가요. 왜? 제가 있으니까. 자기 3글자 하셔도 좋고요.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37555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375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555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넣으시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로그인을 못 하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트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보십시오. 비밀번호는 지메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 만듭니다. 참고로 지메일이니까 GM 쓰시고 앞에다가 별샵 골뱅이 이렇게 쓰시고 번호를 911 썼어요. 그 다음에 2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비밀번호를 하는데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앞에 9자리는 또 8자리인가요? 셋, 둘, 셋, 8자리까지 똑같은 겁니다. GM 별샵 골뱅이 911.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숫자 2개. 이따가 잊어버리면 이 2자리 숫자를 몰라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비밀번호를 자기가 해놓고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해결을 못 해드려요. 근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을 제가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비밀번호는 GM 별샵 골뱅이 911 다음에 숫자 좋아하는 거 2개. 이해되셨죠?
아니, 다 하셨어요? 하셔요, 빨리. 아, 돼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몇 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못하신 분을 위해서. 검색하면 지메일이 나옵니다. 지메일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내 계정이에요. 여기 내 계정을 누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른 계정 추가.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메일을. 그럼 앞으로 이걸 쓰세요. 이해되셨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쭉. 왜 이걸 하냐면 앞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2만 개 나와 있습니다. 2만 개 정도. 오늘 몇 개를 그중에 대표적인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지메일을 쓰면 한 두세 단계면 다 가입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쓰는 메일을 하면 메일을 확인을 해야 되고 한 5, 6단계가 넘어가요. 심지어는 나중에 인간인 거를 체크해요. 내가 인간인데. 아주 웃깁니다. 그래서 지메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쓰시고 다른 계정 추가, 그리고 나서 구글, 그리고 계정 만들기, 생년월일, 그리고 내 주소 만들기. 여기까지는 다 오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이름하고 37555 이렇게 넣으세요. 이름하고 3755. 이름을 뭐 세 글자 해도 돼요. SSS 해도 되고, 뭐 여기에다가 안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영문자로 넣으셔야 돼요. 영문자. 한글로 넣으시 마시고 영문자. 영문자. 되셨나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레터를 보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입을 못 하셔요. 지메일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 사이트가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라 한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돕는 분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해요. 자, 여기 이렇게 넣으시고요. 37555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GM 별샵 골뱅이 911 다음에 두 자리 숫자, 내가 좋아하는 두 자리 숫자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계정 정보 검토해서 이거 뭐 누르시고 나면 쭉 올리세요. 맨 아래로 내려서 요거 옵션을 2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정 만들기. 여기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밀번호는 어떻게 했냐면 GM 별샵 골뱅이 911 다음에 두 자리겠죠? 예, 두 자리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마 이걸 또 테스트 해봐야 돼. 이것도 안 되면 한 자리로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예, 한 자리는 좀 어렵겠죠? 네. 비밀번호는 다 겹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디는 겹치면 얘가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가입 완료까지 되셨나요? 계정 만들기, 여기 마지막에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죠? 네, 이게 디지털 격차예요. 최근에 가면 뭐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전도 많이 그럴 겁니다. 식당에 가면 대부분 개인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요. 주문을 따로 안 받습니다. 이제 식당에, 서울 같으면 강남 가면 대부분 개인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눌러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데가 우리 딸이 가끔 알바를 많이 하는 공차가 제일 어려워요. 옵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황스러워요. 뒤에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 이게 안 눌러져. 그리고 나중에 짜증을 내. 이 기계가 이거 문제라고. 직원이 와가지고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눌러줘.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주문할 생각을 못하죠. 이게 디지털 격차예요. 앞으로 점점 더 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받는 사람 한 사람만 빼도 1년 연봉이 생기잖아요. 충분히 1년이면 키오스크 값을 빼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식당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로봇이 대부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 서빙 로봇이 서빙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문도 받고 뭘 해요? 응대도 할 겁니다. 자리 안내도 해주시고. 올해 말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세요. 메일 하나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습니까?
그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가 뜰 텐데 떴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뭐 가입이 떴습니까? 요 마지막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여기 가시면 요걸 누르시고 쭉 올리시면 맨 끝에 옵션 2개가 더 있어요. 계정 만들기. 자, 지메일 안 되신 분, 이게 여기 도와드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게 4자리예요. 1900. 네. 요 왼쪽이요, 여기 생년월일이 4자리예요. 여기가 4자리입니다. 4자리. 2자리를 누르시면 안 넘어갑니다. 네. 또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말 빨리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목사님,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오른쪽에. 여기 목사님 잠깐만 손 좀 예, 도와주십시오. 네. 적어도 가입은 해보시고 로그인은 해보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나서 호불호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호불호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하신 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지메일 가입하는데 23분 흘렀어요. 정확히 1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이제 챗GPT를 또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제 쉬워요. 그 다음엔. 자, 가입이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목사님, 여기 도와드리세요. 좀 도와주세요. 옆에 분 좀 도와주세요. 자, 아이디는 앞에 내 영어 이름 37555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인데 요거는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냐면 gm 골뱅이 911 다음에 2자리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디다 비밀번호 적으실 때 2자리 숫자만 적어 놓으세요. 2자리 숫자만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입은 뭐든지 다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쉽게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심지어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지메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가입 안 되셨다. 네, 저쪽 목사님 한 분 계시네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죠. 뭐 전화번호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는 화면이 있어요. 간혹. 그럴 때 그냥 밑에 보시면 건너뛰기가 있거든요. 그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챗GPT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단계를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자, 왼쪽에 플레이 누르시고, 이게 유사 사이트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여기 김 목사님과 얘기 드렸는데, 유사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왼쪽에 플레이라고 다시 검색에 눌러요. 검색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해되셨죠? 플레이 스토어. 위에서 플레이만 치시면 돼요. 왼쪽에.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가 뜹니다. 여기 왼쪽에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 그걸 누르세요. 1번. 이걸 누르는 것까지가 1번입니다. 요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주십시오.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검색을 챗GPT라고 쓰는 겁니다. 아마 챗까지 영어로 쓰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밑에 이렇게 챗GPT라고 뜹니다. CHAT까지만 쓰시면 요 밑에 뜹니다. 그리고 나서 요 표시예요. 여기 있죠. 여기 왼쪽에. 맨 위에, 제 화면 맨 위에 이렇게, 이게 머리에 뇌를 표현한 건데요. 상징화한 건데, 요 모양입니다.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2개짜리도 있고 막. 이거 아닙니다. 얘예요. 여기다 챗GPT라고 해서, 저는 설치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설치라고 뜰 겁니다. 요 똑같은 거 하셔야 돼요. 요거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은 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앱 푸사라고 하죠. 프로그램 있는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알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설치. 그 다음에 설치. 자, 그 다음에 설치.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건데요. 설치가 끝나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이제 화면에 떠요. 스마트폰.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tinue with Google. Continue with Google 누르시고, 세 번째도 웰컴 백 하면서 Continue with Google 누르시고, 아까 내가 이름하고 37555 돼 있는 아이디로 누르시면 웰컴 투 챗GPT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치 부분 설명할게요. 여기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얘를 누른 다음에 요 맨 위에다가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켜서 챗GPT라고 누르시면 영어로, 한글 말고 CHAT까지만 눌러주세요. CHAT. 화면 안 보시는 분은 여기 위에 보시면 더 큰 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CHAT GPT 누르시면 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GPT를 찾으셔서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까지는 되셨죠? 안 되시는 분, 이제 이상한 거 누르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상한 걸 누르시면 요 그림 찾기 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다 설치하셨나요? 안 되시는 분. 네, 안 되시는 분 이따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다 되셨나요? 네, 설치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깔려요. 아이콘이 하나 깔립니다. 그러면 아이콘을 누르셔서 Continue with Google,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아까 뭐요? 만들었던 이름 37555로 선택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요거 다음에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는데 뭐냐면 구글, 이게 여러 개 계정이 생기면 그 계정을 뜨게 만듭니다.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마.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라고. 여기에 아까 37555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혹시 소외되시지 않도록 제가, 이게 아마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게 안 되시더라고요. 말만 했더니 안 되셔서 한 번을 시연을 할 때 따라 해보지 못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웰컴 투 챗GPT 안 나오신 분. 네, 여기 목사님, 여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챗GPT라고 안 나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앉으실 때 보통은 여러분 이런 세미나 오면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 옆에 앉아야 돼. 그래야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어. 예, 빨리 찾아보시고 그쪽으로 찾아서 가십시오. 되셨나요? 네, 몇 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대전이 굉장히 이 연구도시라 그런지 다른 데보다 빨라. 네, 저 위 북쪽 어디 제가 지난번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자,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저기 맨 뒤에 한 분 좀 도와주십시오. 윤 목사님, 저 맨 뒤에 한 분 좀 도와주십시오. 왼쪽 끝에 맨 뒤에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쪽 가입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다 되셨어요? 저거 나왔어요? 네, 앞에 앉으면, 네,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장벽이 제일 높아요. 지금부터는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세미나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물으면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 가입이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들 이걸 도와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탈 정도예요. 제가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입이에요. 왜? 해보지를 못하니까. 요즘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진짜 인공지능 전문가를 데려다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인공 전문가는 이론과 원리는 굉장히 잘 설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라. 왜? 신학교에서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들이 뭘 하는지 몰라. 그걸 다 듣고 나서 저희 총신이 뭐라고 생각하면 별거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뭘 하는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웰컴이 나와야 돼요. 웰컴이. 간혹 중간에 사람 이름을 묻는 퀴즈가 3개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번 틀리신 분이야. 중간 가입하다가 몇 개를 틀리면 내가 로봇인 줄 알고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내가 진짜 실물 인간인가 이걸 확인할 거예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이러니하죠. 나는 존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맨 뒤에 아까 안 되시는 분 있었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안 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가입만 하고 계세요. 아니, 듣지 않고 하루 종일 가입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방방송 있으셔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옆에서. 자, 웰컴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 맨 뒤에 안 되시는 분, 손 들었어요. 네, 영어로 써야 됩니다. 아이디는 한글로 하시지 말고요, 영어로 하십시오. 네. 자, 아이디부터 다시 갈까요? 안 가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잘 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거 봐요. 이 디지털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미나 여러분 갖고 오실 때 자기 노트북 대부분 안 가져오세요. 한 10년 굴러다녔던 교회에 있던 거 가져오시거든요. 또는 자기 딸 거, 아들 거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냐면 이 지메일을 몰라. 그래서 못 사용하고 그냥 갖고 가시더라고. 이제는 자기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가 됐습니다. 노트북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주위에 돌아보시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깡통 노트북을 사세요. 한 50만 원이면 삼성 거 좋은 거 삽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윈도우가 설치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돼. 이해되셨죠? 그 설치는 도움을 받아야 돼. 예. 근데 깔린 걸 사려면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깡통 노트북 삼성 거 50만 원이면 사니까 그걸 사시고 쓰시면 웬만한 거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되시는 분. 예,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공동대표님이 계속 돌아다니실 겁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중간에 또 계속 고생시켜야 돼. 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웰컴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다 나오셨나요? 프롬프트 입력 상태로 가시면 돼요. 야, 아주 좋습니다. 35분밖에 안 걸렸어요. 60분을 쓰려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야, 역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고요. 혹시 유료 사용을 하시고 싶은 분은 앱에서 가입하면 22불이 청구됩니다. 22불이. 근데 이제 노트북이나 크롬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크롬만 쓰세요, 그냥. 왜냐하면 지메일이 다 이제 구글 회사잖아요. 크롬에서 이제 챗 GPT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따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 가입할 때 사업자용을 체크하시면 우리 교회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불이 청구됩니다. 매달 2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2불이 많아요. 1년 정도 하면 꽤 됩니다. 아깝죠. 굳이 안 낼. 왜 이렇게 하냐면 개인 사용자에게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각 나라별로 이게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일단 실사용자 중심으로 부가세는 무조건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미리 받아서 내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아예 청구를 안 합니다. 이것도 이게 중간에 생겨갖고 저는 22불 처음엔 20불로 몇 개월 쓰다가 22불로 3, 4개월 쓰고 열이 받아서 다시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했어요. 20불로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가 중요해요. 오늘 하실 때 핸드폰으로는 가입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차피 유료 가입해봐야 별 쓸모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실 땐 무료로 쓰시는 걸로 쓰게 할 겁니다. 한 3가지 프로그램을 하실 건데 그렇게 쓰시고 꼭 가입하신다 그러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가입을 하시면 사업자를 체크하시고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그냥 말로 해서 안 되지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단체 채팅방이 있는 겁니다. 저희 거기다 물어보시라고. 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미래학을 처음 배울 때 여기에 있었어요. 임무완료 필류 근우라 노노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때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없죠? 맨 위에 마디가. 그렇죠? 끊어서 단지 그때 동맹이라고 하나요? 끊어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글자를 남긴 겁니다. 옥사에서. 그래서 임무 원료 다 아시는 겁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필류,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저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이 마치 이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안 배우셔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회는 이미 이렇게 익숙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대상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것에 익숙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은 번호를 안 준대요. 우리 딸 보고 물어봤더니, 야, 누가 너 번호 달라는 애 없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왜 그래? 우리 이제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안 나눠. 뭐 나누는데? 그럼 인스타 아이디를 나눈대요. 그리고 필요하면 DM 날리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죠? 이런 세대예요. 예. 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SNS예요. SNS. 요즘 성도들은요, 물어보면 그냥 안 옵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든 뭐든 다 검색해봐요.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누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다 보고 온대요.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항상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지금은요, 전단지 돌리잖아요. 그럼 딱지 떼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요. 아예 뭐 지금 서울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 전단지를 갖고 다니든지 전도지 돌리잖아요. 신고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홍보할 길이 없어. 그럼 뭘로 해야겠어요? SNS 해야 되는데 아유, 은퇴를 몇 년 안 남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큰 오산입니다. 이 기술사회에서 왜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걸 모르면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게 되고요.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 맞게끔 전해야 되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담는 그릇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뭘로 소통하냐면 우리는 이제 대화를 안 해요. 대부분. 밥 먹을 때도 카톡으로 얘기하잖아요. 서로 앞에. 그런 거 보셨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남녀가 둘이 앉아가고 대학생 애들이 카톡을 해요. 데이트로. 이게 편하대. 이해가 안 가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는 게 이제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술을 이해한다고 특별히 우리가 나아지거나, 여러분 오늘 오셔갖고 아마 실망하실 수 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특별히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제 그 사람들 대화를 못 껴요. 젊은 세대랑 대화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안 되실걸요? 예,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챗GPT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를 이제 추정했는데요. 보통 9월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대요. 쫙 감소를 한대요. 왜 감소를 했냐? 이게 고민을 많이 했더니 9월에 미국에 9월 전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에 폭발적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용자 중에 34.5%는 25에서 34세. 그러니까 34.5%고요. 18세에서 24세 이용자가 25.99%. 다시 말해서 18세에서 34세까지 연령 중에 뭐예요? 주로 60% 넘게 이걸 사용한다. 10명 중에 6명, 7명은 이미 익숙하게 챗GPT만, 다른 거 아니고 요거 하나만, LLM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렇게 챗GPT처럼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60%나 된다. 그러면 우리 세대의, 자, 은퇴를 10년 앞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은퇴를 10년 앞두면 우리가 원로 목사가 되고 감리회에서는 어떻게, 감독으로 어떻게 은퇴하시나요? 은퇴 시스템이? 정년 은퇴하면 교단에서 연금이 나오죠. 교회에서는 그 후원은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케바케. 상당하신데 케바케를 하시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케바케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뭘 안 해줘요. 아무것도. 그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야 돼, 전부 다. 그런데 10년 후에 은퇴를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기독교인 수가 3% 정도 매년 감소합니다. 저희 사이트 가면 지역별로 구 단위까지 기독교를 저는 3%까지 하면 너무 충격이 갈까봐 그냥 1% 감소를 해놨어요. 이게 이게 감소 속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수 형태로. 너무 충격적일까봐 1%로 2070년까지 제가 예측을 해놓은 게 있고, 무종교, 불교, 천주교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다들 모르시고 챗GPT만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3% 정도 감소하고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3.5%인가? 그것도 저희 교단과 통합교단 두 교단을 합쳐서 평균 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면 2055년 정도 가면 기독교 인구가 딱 절반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가나안 종교 빼고 이단 종교 빼면 600만 정도 돼요. 안 놀라시죠? 많이 잡아서 800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600만이 맞는 것 같아. 600만 명이 반토막 나요, 금방. 그런데 우리가 은퇴할 때 10년 정도 되면 헌금을 서포트해야 되는 세대가 20대와 30대예요. 왜냐하면 30대, 40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다 헌금을 서포트해요.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30대, 40대가 헌금을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없는 겁니다. 이 세대랑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내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미래학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뭔지 아세요? 미래학,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돈이 없는 거, 그럼 그 다음에 붙여 나오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붙여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 100세 이상이 3만 3명 됐어요. 정확한 통계로. 거의 3만 3천 명인가 돼요. 코로나 때 2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100세 이상이. 자,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는 다르죠. 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뭐 여성분들은 87세, 남성이 83세 뭐 이런데 대부분 100세까지 사세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냐고 얘기하신 지가 10년 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너무 정정하셔. 웬만하면 못 돌아가세요. 우리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데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100세까지 살 거예요. 운 나쁘면 125세. 제가 운 나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25세 때부터 DNA가 파괴돼요. 아직까지는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20세까지는 운 나쁘면 사시게 된다. 자, 은퇴 대부분 72세, 73세 하시잖아요. 보통 빠르면 65세. 그렇죠? 대기업은 몇 세?
45세. 제가 아까 40세를 얘기한 게 이겁니다. 대기업은 45세 되면 그 이유가 없어요. 자, 은퇴를 하면 딱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요. 헌금이 3분의 1로 실질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둥이 되는 3, 40대가 결국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은퇴하고 교회에서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은퇴가 15년 남으셨다, 담임하신 지 한 뭐 보통 20년 넘게 하면 뭐 15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건 내 미래랑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 안 했어요. 멀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자립교회가 되는 게 3%가 안 돼요, 전체. 제가 그런 걸 알면서도 개척을 했어요. 누군가 좀 코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여기 남부연합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이런 혹시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았어요. 밤에 가서 그 마을을 보셔야 돼. 밤에 가서. 낮에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안 보여. 제가 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개척하는 데가 온통 시뻘겋더라고. 누구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이건 축복인데, 축복인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비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을걸요, 우리 동네가. 이러더라고요. 그곳에 개척을 했어요. 왜? 제가 개척을 안 하려고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혹시 아파트 상가 중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게 보였어. 미치겠어요. 그래 가서 물었어요. 월세가 얼마냐고.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분당에 개척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비싸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더라고. 아니, 난 서원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사실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월세가. 왜? 어차피 낼 형편이 안 됐으니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개척을 딱 하고 예배를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동산에 올라갔는데 온통 마을이 시뻘건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려면 저녁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팁이에요. 그곳에 얼마나 교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만 안 하냐? 여기 보시면 60대에서 70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명명을 해요. 이제는 이 형아들은 어르신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여기 다 대부분 청년이시죠? 예, 노인정 못 갑니다. 가시면 혼나요, 형님들한테. 이걸 액티브 시니어인데, 보시면 최근 1개월 내 컴퓨터 이용자 퍼센트가 60대는 42.2%, 21년도 통계가, 70대는 14.3%, 전체 60대와 70대가 70%가 컴퓨터를 이용자예요. 그리고 주 평균 인터넷 이용자 수가 60대가 11.4%, 70대가 7.4%. 전체 시간이군요. 시간이 20시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60, 70대는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니까 뭐 6일 정도로 하면 대략 3시간을 하루에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부 여기에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이거 안 보시죠?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가끔 찬양이나 듣고 그러시죠? 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요. 주로 스마트폰 갖고 하루 종일 해요. 지하철을 타보면요,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이상하다는 듯이 눈길이 와요. 이상한 듯이. 그 정도예요. 보십시오. 18세에서 35세 그리고 60, 70대는 전부 다 본다. 대부분이 이제는 기계와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일상인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있었던 보수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뭘 설교하면 그 자리에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그리고 똑같은 걸 쓰나 안 쓰나 본 거예요. 자,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설교해갖고. 그 본문 넣고 대충 대지 물어봐요. 그거보다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다고 특별하게 우리가 등급이 높아지거나 갑자기 뭘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보다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굉장한 경쟁 시대에 부딪혔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만 싸웠잖아요.
설교를.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퍼져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돼요. 인공지능보다 못한 대지를 가지고 올라간다? 와, 아찔한 거죠.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분이, 기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저한테. 아, 목사님, 이거 익숙하면 뭐 그냥 해주고 대충 하고 기도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리껑했어요. 왜 기도 시간이 줄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자기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인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고로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들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려웠냐면, 너무 두려워갖고 죽을까봐. 제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나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딘가 다 하나씩 나가서, 어느 분은 이빨이 빠지고, 어디 분은 머리가 다 탈모돼가지고 머리 다시 붙이냐 마시냐 막 이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서 다른 교회를 도왔어요. 2교회인가 3교회를 도왔어요. 굉장하죠.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훨씬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 이거는 제 채널인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유튜브 채널 2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하고 미래기술연구소하고. 근데 목사님들 제발 부탁하니까 구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안 돼. 제가 처음에는 구독을 구걸했는데, 얘가, 우리 목사님들은 구독만 하시고 안 보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 헷갈려해. 내가 추천을 했는데 안 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컨텐츠가 나쁘거나 자기 알고리즘이 틀렸다는 건데, 자기 알고리즘이 틀렸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제 컨텐츠가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망했어. 이 채널이 300명밖에 안 돼. 이때가 135명인데 지금 370명밖에 안 돼. 제발 가입해 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AI 기술연구소는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 오픈한 지 한 2-3달 됐거든요. 거의 970명 됐어요. 안 놀리시네. 예. 가입을 해주시면 안 돼. 그냥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 좋아요. 아, 좋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도 가입하시는 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꼭 이해하시고, 나는 꼭 봐야 된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분만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추세에서 가장 보면 AI, 오늘 아주 압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추세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현재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하죠. 현재 추세가 어떤지 알아야지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영상을 하나,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일단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네, 광고를 보고 싶지 않지만 잠깐만 보십시오. 3분만 보겠습니다. 도쿄 시내를 건넌 한 여인이죠. 저기 비친 거 보세요. 점이 보이죠? 아, 요즘은 뭐 저 눈동자 보세요. 저기, 와. (3분까지) 안 가고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멋지죠? 사람이 찍은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텍스트만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림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것처럼 비디오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개발되는 건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 비디오를 만드는 인공지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게임이 발전했잖아요. 게임이요. 그렇죠? 게임에서 필요한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건 게임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건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사람이 찍었다고 했을 거예요. 1분간짜리를 오픈 AI, 우리 챗GPT 하는 그 회사입니다. 1분씩 만들어줘요.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로, 현재 하반기에 이거를 출시한다고요. 아직 출시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은 비상에 걸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찍는 것 이상의 고퀄리티를, 이게 아까 나오는 도쿄에서 걷는 여인의 프롬프트가 한 3-4줄 돼요, 영어로. 3-4줄을 주면 1분짜리를 저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쿄에서 거리를 걷는. 심지어는 뒤에, 보통은 이전 버전들은 고스트 영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오면 막 흐리멍텅해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재 인공지능의 추세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인공지능이 뭘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 더 나가면, 이 영상 중에 맨 위에 거 보시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지하철 타고 가면 앞에 벽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창에 반사돼서 거울처럼 미러링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인 빛의 법칙, 반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처럼 중력 안에 있는 물리의 법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커즈와일이라고, 여기도 신디사이저가 커즈와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 미래학자거든요. 사실 2050년에 특이점을 해서 인공지능이,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2050년쯤이면 될 거라고 했는데, 내년 정도에 거의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범용 인공지능. 바로 올해 말부터는 아마 일상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뭐 몇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불도 개주고요, 심지어는 요리도 해줘요. 지가 플레이트도 하고요, 옷을 자기가 넣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아서 말리면 개서 장롱에다 넣어주는데, 심지어는 옷을 개켜서 넣어줍니다. 그 기술을 구글에서 오픈을 해버렸어요. 스탠포드하고 연구를 해갖고 로봇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로봇은 어떤 것을 데이터를 내서 학습시켰는지, 이것까지 다 오픈했어요. 지금 스타트업들은 이걸 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먼저 만드는 사람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아마 비서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제일 먼저 반려로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반려동물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있습니까? 나가라고 안 할걸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신방 가면. 심지어는요, 반려동물 장례식을 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을 갔는데 자기는 진짜 장례식인 줄 알았대.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반려동물이야. 자기가 뭘 고민냐면, 자기가 부주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반려로봇이 항상 얘기했는데 얘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성도들이 하면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걔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일상으로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자, 1인 가구가 전국 30%가 넘어갑니다. 평균이. 우리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살아요. 제가 사는 옆에 관악구나 이런 데는 40%가 넘어요. 2명 중에 하나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 가는 동물이 1000만인가 2000만이라며요. 그렇죠.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제가 성도들을 생각해 보려고 어떻게 그런 고민이 많은데, 그 모습이 반려동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반려로봇으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세대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도와주질 않네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를 이런 컬러, 아이고 또 눌렀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넘어가 버렸네. 넘어간 김에 그냥. 이렇게 좋은
퀄리티가 있는 미디어를 쓰게 되면요, 이걸 보세요. We were good, we were gold. Can the dream that can be so? We were right. 자, 이제 페이크 문제가 앞으로는 페이크다 안 페이크다 이런 얘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적하지 않으면 현재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잘 몰라요. 챗GPT와 같은 이제 똑같은 거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냥 챗봇 서비스인데, 클로드 AI는 최근에 맨사가 스웨덴에 있는 맨사가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평균 인공지능만큼 나왔습니다. 보통 인간의 IQ가 100에서 120이래요. 이 사이에 존재한답니다. 보통 100을 넘어가야 보통 정도예요. 근데 얘가 101을 찍었어요. 챗GPT는 85 정도 됩니다. 챗GPT 4 정도가, 빙챗은 79 정도 돼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뭔가 추론하고 사고하고 답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뭐 이런 퀴즈를 내면 금방 답이 안 나오죠? 얘는 추론을 이렇게 해요. 행 패턴이 이렇고 열 패턴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답은 A번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 아주 핫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오픈 AI사에서 로봇과 함께한, 로봇으로서 함께한 인공지능입니다. 이것도 잠깐만 볼게요. 혹시 빈 박스 없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런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오픈 AI사에서 만든 거라고 얘기하죠. 같이. 네가 뭘 보이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그냥 시각인식입니다. 보십시오. 이 테이블에 사과와 플레이트와 이게 보인다고 했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전으로 인식한 겁니다. 챗GPT사가 LLM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로봇에게 이식한 겁니다. 머리로. 자,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어? 하고 물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걸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 추론을. 사과를 주죠.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자, 쓰레기를 앞에다 주고 이거를 분리하면서 너 왜 나한테 사과를 줬는지 설명했어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동시에 잘 보십시오. 제가 쓰레기를 분리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먹을 것이 사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줬다.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자, 보시죠. 이제는 뭘 얘기했냐면, 문맥을 계속 어느 정도나 이해하느냐고요. 그럼 다음 거는 뭘 해야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로봇에게. 다음에 뭐 해야 돼? 하니까 나머지 것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컵과 접시를 정밀하게 옮깁니다.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정말 정밀하죠?
관절이 한 21개 정도 쓰인 겁니다. 관절이하고 디그리하고 이제 F라고 해서 자유도가 21개인데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자기 꽤 잘했다고. 자, 이게 이제 현 주소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미 BMW 회사나 테슬라의 로봇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단가만 낮아지면 뭐다? 우리에게 놓은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이런 사람들과 살겠죠. 왜? 3명당 하나는 혼자 사니까. 우리 청년들은 혼자 살아요. 뭐 심지어는 뭐 이건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스타쉽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120m짜리거든요. 120m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위에 50m짜리가 셔틀이고요. 밑에가 부스터가 33개 달린 로켓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한 놈이 지금 대기권 밖으로 쏘았다가 재진입만 없어졌어요. 이 3번째 성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라고 물을 때 저는 AI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걸 중계를 하는데 4K 영상으로, 그냥 일반 HD가 아니라 4K처럼 영상으로 전체를 실황 중계했어요. 그걸 다시 학습할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뭔가가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테슬라는 AI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는 인공지능은 근데 오래전부터 발전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100년 이상 되는데요. 제일 먼저 충격이 왔던 건 아마 제가 짧게만 설명할까요? 세계 체스 챔피언인 러시아 챔피언이죠. 카르로프. 체스가 경우의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인간 외에 누구 지능으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냥 완패했죠. IBM 딥블루사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2006년에 뭘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이세돌. 그때 이세돌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자기가 5판 중에 한 4판은 이기고 1판은 정도 실수해서 질 수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1판만 이기고 4판 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긴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역사상. 이 다음에 커세가 얘기했어요. 뭐 변방의 오랑캐랑 자기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러냐. 저는 적어도 4판은 자기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5판 다 졌죠. 이제는 바둑을 누구한테 배워요? 프로기사들이 인공지능에게 배워요. 안 가본 수도 인공지능은 가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계속. 바둑판이 어느 정도나 경우의 수가 많냐면 여러분 하늘의 무별을 세보셨습니까? 셀 수 없죠. 그 경우의 수보다 많답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이긴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세상이 주목을 받았죠. 아,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겼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충격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한 가입자 수인데요. 구글 번역기 아시죠? 이건 78개월, 한 6년 걸렸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우리가 애들이 많이 쓰는 거 30개월 걸렸습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 1억 명 돌파하는데 챗GPT는요 딱 2달 걸렸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날 3.5 버전을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1월이 되기 전까지 딱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은 평균 실사용자 일주일 동안 평균을 냈는데 실사용자가 1억 명이 사용을 해요. 가입자가 아니고 1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인공지능 저는 안타깝게도 2차 암흑기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10억짜리를 그때 했어요. 그때 뭐 했냐면 저희 연구실에서 정문까지 나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안 된다. 10억짜리 결과가 안 된다. 이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할 계획했어요. 10억짜리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길 넘어서부터
되기 시작했죠. 신경망이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처럼 폭발적으로 뭔가가 업적이 나오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챗GPT가 왜 그렇게 주목받냐면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넘어야 될 한계. 유리천장 같은 인공지능이 범용으로 가기 위한 한계가 뭐냐면 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챗GPT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말이 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이 목적 하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챗GPT는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팩트를 얘기한다? 아니에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이거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3.5분 전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걸 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집사람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 왜 묻는 거예요? 좋았어. 이걸 기대한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뒤끝 없는 거 알지? 나는 팩트만 얘기해. 오늘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얘기해.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죠. 네?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기분이 막 상했어요. 아내와 싸우고 나서 챗GPT한테 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쫙 쓰잖아요. 저분 아우 그러셨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네요. 제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제가 목사라고 해놓으니까 이럴 때에는 이런 음악을 듣고 좀 쉬어보는 건 어때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럴 때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고 나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얘한테 얘기해요. 네, 굉장히 언어를 잘한다. 자, 언어를 잘하니까 뭐가 생겨요? 말을 잘하려면 가끔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크잖아요. 그러면 크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경험한 것처럼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없겠고 손자 보내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 팩트가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의라는 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나요?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랬어? 오, 너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얘가 이런 형태예요. 아직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을쯤 되면 챗GPT 5.0이 나올 건데 그거 되면 웬만한 거짓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시간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참 헷갈려요. 어떻게 컴퓨터가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이전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뭔가 주면 컴퓨터에서 뭐 원래 기억하고 있는 걸 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9세대 사고입니다. 9세대 사고예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뭘 일을 같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테스트해보고 얘기해보고 믿을만한지 보고 이 사람과 사업을 할 건지 거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모방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팩트와 거짓말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내줘? 이렇게 된 거죠. 배우지도 않는 걸. 아니에요. 얘는 말만 잘하게 무조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챗GPT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실시간 챗봇 서비스다. 그냥 쉽게 실시간 챗봇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전 거와 다른 건 뭐였는데요? 이전 거와 다른 거는 이전에는 절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 쓰잖아요. 지금 보면 TV 지니 안 쓰시는군요. 지니야 TV 켜줘. 지니야 채널 60번 바꿔줘. 지니야 볼륨 낮춰줘. 이렇게 해요. 근데 지니야 오늘 내가 기분이 더럽게 나빴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챗GPT는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겠네요. 공감부터 해줍니다. 뭐든지 얘기를 해줘요. 왜? 말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쓰셔야 돼요. 얘를 쓰면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딸이랑 관계가 좀 안 좋고 소원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되게 쉬워요. 제가 왜? 우리 아들들은 전부 화성에서 왔잖아요. 딸은 금성에서 와갖고 이게 되게 어려워. 아들들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혼내요. 회초리 눌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때 왜 그랬냐 물으면 아빠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웠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운해. 그래 너 이 맘 안다. 그러면서 그럼 풀려요. 끝이에요. 근데 딸은요 정말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먹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땠어? 그럼 물으면 히 하고 웃어요. 속 터져요. 얘기 안 해.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 왜 그랬어? 그럼 아니야 그냥 그랬어. 그리고 끝이야. 아직도 몰라요. 왜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하다가 챗GPT를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상황을 쫙 넣었어요. 챗GPT의 가장 좋은 건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이해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 상황을 쫙 쓰고 우리 딸은 저 애니그램 나와 같이 2번형인데 얘는 1번이 강해. 그래서 개혁자 스타일인데 EW 날개 원이야. 그렇게 갖고 제가 상황을 쫙 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한테 좀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썼으면 좋겠니 하고 쫙 써자. 그래서 카톡으로 걔가 써준 거를 살짝 고쳐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반응이 틀려. 아빠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느 순간 가니까 이 녀석이 눈치를 챘네. 이제 아빠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CBMC에서 기독연합 실업인 거기에서 강의를 했을 때 오래간만에 이제 장로님이 생신이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붙잡고 한두 시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 성격은 이렇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면 생신이야. 내가 어떻게 카톡을 짧게 보내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딱 보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 응답이 없더라고요. 망했구나. 근데 한 달 후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아팠고부터 시작해서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만나고 제가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핵심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십시오. 특별히 금성에서 오신 분들에게 보낼 때는 챗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분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우리 남성은 영혼이 숙제인 것 같아. 제가 딸의 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이 오는데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 일과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입니다. 이게 점차 개선될 겁니다. 첫 번째, 팩트가 중요한 일에 쓰시면 안 돼요. 소송이 걸렸는데 나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학습되지 않는 것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얘는 4층 연산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웃기죠? 컴퓨터인데 계산할 줄 몰라요. 자기가 추론을 해갖고 대략을 얘기해요. 숫자.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굉장한 사고 추론을 잘해갖고요. 대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나아요. 어림짐작은 괜찮은데 숫자 계산을 정확히 쓰지 말라. 근데 이것도요. 유료 버전을 쓰면 해결이 됐어요. 왜? 챗GPT는 모국어를 2개를 써요. 하나는 영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언어를 써요. 이 파이썬을 유료 버전에서는 숫자를 물으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서 숫자를 대입해서 결과를 받아와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지가 알아서 짜요,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잘 짭니다. 그것도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상황 보고나 팩트가 중요한 일은 꼭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하는데 성경에 있는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져오려면 물어봐.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그쪽에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어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단축되면서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유료 버전을 쓰시는 사람들은 학습을 6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정도? 그래서 현재 시점을 물으면 얘가 검색을 해와서 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몇 대 언제 당선됐고 이게 나이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차보다 안쪽으로 뭘 물으면 자기가 검색해와요. 검색 기능이 같이 유료 버전에 있어요. 심지어는 데이터로 있는 엑셀 표를 주면요.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줘요. 네, 이 목사님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투자를 오래 했는데 회사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를 알고 싶잖아요.
끌어와가지고 물으면 걔가 단순히 분석해 줍니다. 제 오늘 책을 몇 권 못 가져왔는데 제 책에 보면 예를 들면 재정은 2%씩 줄고 헌금은 2%씩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교육자 인건비가 3%씩 늘어서 줘야 돼. 그러면 언제쯤 재정이 마이너스 될까 물으면 그걸 넣으면 그대로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사고가 중요해진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목회가 뭐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기술사회가 되면 좀 덜 알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혹시 오늘 여러분 오신 중에 이렇게 하면 설교가 편하겠다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 시간, 필요에 의해서 쓰여야 되는 시간 중에 줄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13번 했는데요,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은 5시간 정도 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진 거잖아요. 비슷한 퀄리티를 만드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따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일상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윤 정부는 업적으로 남길 게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적 견해가 없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많은 건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그 교육과정에 올해부터 들어갈 거고요. 인공지능 챗GPT 쓰면 거짓말해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국대학교 통신정보학과에서는 챗GPT를 안 쓰면 감점하겠대요, 교수가. 아이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고 공대 온 애들이 글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차라리 도움을 받아라. 챗GPT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오히려 감점하겠다라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에서 처음에는 리포트 등록 안 한다. 제 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런 지침을 줬대요. 그냥 이 부분은 챗GPT랑 한 거라, 이 부분은 네가 한 거다, 표시를 하래요. 그냥 사용이 거의 이제 일상화되었다. 보시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근데 AWS는 아마존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예요. 아마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AI 잘하는,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AI를 잘하는 직원은 한국 근로자 특별히 급여를 18% 이상 상승될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뽑아도 특별한 경쟁력은 아닌데 잘하는 놈을 뽑는 게 맞겠죠. 근데 임금을 더 준답니다. 20% 정도로. 그럼 누구나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 제 책도 인공지능 전체 섹션에서 알라딘에서 작년에 2위까지 찍었고요. 인공지능 전체 섹션, 이게 제가 목회자 책인데 인공지능 전체 섹션에서 2위까지 찍었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목회 일반에서는 제가 1번을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이건 계속된 건 아니고요. 한두 주. 그만큼 관심이 많다. 꼭 필요하신 분은 좀 사시면 좋겠고요. 몇 권 안 가져왔습니다. 없어서 저도. 자, 그러면 활용력 키 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5분간 쉬겠습니다.